주식하다가 마이너스 30% 40% 진짜 많이 나와요. 노멀한 손실률이기 때문에 누구는 시장 좋을 때 공부해야지 그러잖아요. 시장 좋으면 공부 안 돼요. 사면 다 수익인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내가 마치 천재 같거든요. 만약에 좀 소설을 쓴다면 네. 이 엔캠에 이제 세력이 붙었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올랐는데 네.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다른 거 봐야겠다 했는데 또 오르면 네. 그렇게 또 오르고 또 오르면 계속 눈이 가잖아요. 엄청 배 아프죠.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타게 만드는 뭐 그런 작전인 건가요? 그렇죠. 설거지 하죠. 보통 설거지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털고 나오는 것도 설거지라고 하는데 용어 나왔네. 요즘 하도 저도 이제 스케일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세력을 얘네를 한참 분석한다고 어렸을 때 네. 이제 주식 투자 처음 이제 하던 한 4, 5년 차 되던 시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설거지 당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몰라요. 진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 귀에는 들려 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좀 그럴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요즘에 의견 안 내요.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엔캠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팔아가지고요. 네. 일부 팔아서 뭐 포스코홀딩스나 네.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양극재 네. 뭐 실적 턴어라운드 한 그럼요. 기업들 그런 거 사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스하죠.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기업들, 잘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넘기는 거는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방금 딱 웅달님 말씀하신 고사이즈 저는 되게 100만 표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2차전지 주식들 네. 좀 양극재나 뭐 아까 말씀해주신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네. 굵직굵직한 거 대장주들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 것들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좀 어떻게 대처하시면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무 대처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작년부터 물려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사실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하다가 마이너스 30% 40% 진짜 많이 나와요. 일반적이에요. 참 너무 일반적인 노멀한 손실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한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려도 실적주에 물리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이제 한 투자 경력 20년 좀 넘어가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망가지고 외부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르륵 따라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은 사실은 주가가 더 빨리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적.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금리 떨어지게 되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 탄력 받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공매도만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대로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이게 재고평가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튀면서 그때 비싼 가격에 사니까 그때 팔았던 그 비용보다 이제 가격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기차 관련이 지금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모든 제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고 저는 그게 올 연말과 2025년 근처로 될 거라 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인내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그럼 제가 반도체 되게 안 가고 되게 어려울 때 지금은 반도체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는 시장 좋을 때 공부해야지 그러잖아요. 시장 좋으면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면 다 수익인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내가 마치 천재 같거든요. 근데 주식에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경험치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려울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2차전지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지금은 2차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쪽 업종이 망가진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은 테슬라도 좀 여쭈고 싶은데 네.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그래도 한 190불, 200불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바닥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테슬라요? 네. 테슬라는 근데 이미 어쨌든 대장이잖아요. 전기차 대장. 대장은 원래 올라갈 때는 진짜 제일 빨리 올라가고 망가질 때 제일 많이 망가져요.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망가지거든요. 사실 근데 전 지난번에 제가 이 조언을 여러분들께 못 드린 게 너무 죄송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분간은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마진율 떨어지니까 이건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렸던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죄스럽고 죄송한데 그때 좀 비중을 좀 낮추시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어야 정상인데 저는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냥 무시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지고 그리고 좀 눌림이 좀 있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고생을 좀 하시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저는 그냥 그대로 킵고잉. 비중이 좀 있으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전 절대 죽지 않을 거라 봐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전기차 끝장이다 그러는데 전기차 시장이 사실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4년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투표에 선거에 제일 중요한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전기차 시장을 먹고 사는 시장이 됐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가가지고 내연기관차의 어떤 전환 기간을 늘려줬죠. 사실 근데 그건 되게 잘하는 거라 봐요 저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이게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늦어지니까 전기차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업종의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다. 근데 그 회계사 한 분한테 가가지고 너 업종 바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뭐 의사로 바꿔. 진짜 쉽지 않죠. 그쵸.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의사로 바꾸는 거. 그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 해가지고 막 2차 벤더 3차 벤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산업인데 이거를 불과 지금 뭐 한 3, 4년 만에 바꾸라?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 전 지금의 이 전환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전기차 시장을 뭐 하지만 포기하라? 이건 아니고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환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 차들도 지금 전환기를 5년으로 미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독일 차들 내연기관차의 강자들이고 걔네들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는 거라 보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뭐 그대로 고잉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대장이었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기차 시대는 올 거고 네. 테슬라는 대장이고 절대 죽지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대도 오겠다. 그쪽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전 처음에 전기차라는 게 나왔을 때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충전을 하고 집에서 코드를 꽂아서 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차 좀 밀어붙이는 사람한테 초반에 좀 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전기차도 타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면서 뷰를 좀 바꿨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산업에 이게 확 장악을 해서 미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꽤나 큰 산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긴 들더라고요. 매력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은 조금 지연된 건 팩트다.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시간 지연돼야죠 사실은. 그죠? 저보고 딴업하라고 하면은 네.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이제 많이 모으면 네. 또 진짜 미래에 이제 우상향 한다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모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미래에 진짜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건데 네. 사실은 성장을 못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이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네.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차전지나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IRA 같은 걸 만들어서 밀어주고 있고 그런 정부기관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래가 분명히 오긴 와요. 오긴 와는데 이게 중간에 빨리 하다가 이제 우리의 꿈은 크고 넓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막 20대면 막 꿈을 향해서 박박 치고 날 수 있는데 이게 40대 50대 가면 힘들어서 좀 처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꾸역꾸역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결국 그 자리에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싸고 좀 상대적으로 외면당할 때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그때 또 이제 다른 건 날아가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 네. 그게 주식의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그때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 종목들을 여러 개로 분산하자. 딱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네. 그 실적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게 엔비디아 꺾이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다 폭락한다 막 이랬는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도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와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3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애플도 넘어설 거다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를 좋게 보시는데 미래 어떻게 보세요? 자랑 하나 하고 시작하면은 아마 엔비디아 웅장책방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일걸요? 그죠? 네. 한 2년 전쯤에 네네네, 그죠. 그때 이제 엔비디아 완전 박살나고 맞아요.
마이너스 30% 40% 갔을 때 네. 그때 엔비디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를 보는 저의 시각 결국은 더 올라간다.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번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더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낼 수 있는 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가장 큰 고객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의 매출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가 싸우면서 뭔가 원활하게 중국적으로 매출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대선쯤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풀리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매출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내년에 엔비디아 매출이 좀 더 괜찮을 수 있을 건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지금 너무 수요가 높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제품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네. 매출의 레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못해요. 엔비디아도 차트 열어서 보시면은 훅 올라갔다가 훅 꺼졌거든요. 그 올라갔다 꺼졌던 그 시점이 마이너스 한 40%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점쯤에 제가 140불이었나? 120불 때였나? 그때 떨어질 때 마이너스 30% 40%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 우리 웅달체발 2%에 야, 이 너나 사라. 사실 웅달체발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방송 나와서도 엔비디아 얘기했다가 너나 사라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쉴 때는 됐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파생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생 플레이는 잘 안 해요. 왜냐면 너무 거기 변동성도 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파생 선물로서 투자는 잘 안 합니다. 뭐 3개월에 한 번씩 쿼드러플 이칭 데이트는 해요. 근데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할 때 많이 보는데 이게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파생 쪽을 보니까 이 파생 플레이어들이 이게 콜을 풋 대비해서 콜이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시각을 긍정적으로 봐요, 걔네들이. 네. 근데 이건 좀 제가 좀 비과학적인 건데 좀 투자를 오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비과학적인 감인데 파생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계속 제시하면서 막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와요.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를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막 고민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매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분할 매수. 이미 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신 분들도 차익 실현하시면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뭐 본인 성향 따라 달라요. 나는 장기적으로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익 실현하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월급날마다 모아가신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생 쪽에서 너무 콜 쪽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조금 쉬는 시점도 있고 너무 사실 솟구쳤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더 간다. 네.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1,000불을 넘게 목표 주가를 $1,000을 넘게 제시한 곳도 있더라고요. 네. 전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보지 않아요. 하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 그리고 깊게 쉬면 깊게 쉴수록 그 다음 랠리는 더 강하고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애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요? 네. 애플은 사실 전 되게 매력 있게 봐요. 왜냐면 애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이 AI까지 땡겨가지고 같이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했을 텐데 사실 AI를 다 하고 있는데 애플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보면 지금 AI도 그렇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애플카도 그렇고 뭔가 새로 회사의 신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넣은 건데 사실 저는 오히려 오늘 애플카를 이제 안 한다 해서 애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애플카를 포기하고 AI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AI예요. CES든 MWC든 지금 AI가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애플카 잠깐 내려놨고 AI로 밀어붙인다 했을 때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사야죠. 그런 기회로 봐야 된다 봐요.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애플카를 할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할래. 제가 팀쿡이라면은 AI를 해서 이거를 그냥 기존의 아이폰에 넣을 것 같아요. 삼성도 지금 보세요. 삼성 갤럭시 S24 해가지고 AI 넣어가지고 지금 정말 최단기에 100만 대 판매했잖아요. 네. 오늘인가 어제 기사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는데 애플이 제일 잘하는 걸 일단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쪽에 투자하는 게 애플 투자하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의 거의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였고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플에다 그 기기에다가 먼저 AI를 적용하는 그쵸. 거, 새로운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기보다는 네. 아 그렇게 보면 되게 당장 되니까. 아 그러면 애플도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 되게 좀 많이 소외된 것 같은 그쵸. 느낌. 그리고 언제선가 약간 이렇게 첨단에 서 있지 않은 듯한 느낌. 네. 옛날에는 애플 이렇게 좀 브랜드가 되게 힙하고 네.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애플 하면 저도 사실 옛날부터 애플 되게 좋아했던 게 딱 단어 하나예요. 혁신. 혁신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근데 혁신의 아이콘은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하면서 혁신은 좀 많이 사라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맹탕이 좀 된 느낌이 있긴 있어요. 혁신이 좀 사라진 느낌은 분명히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배당도 늘리면 배당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기업을 팀쿡이 워낙 잘 이끌어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이든지 애플이든지 좀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비전 프로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막 하다가 좀 애매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거기다 AI를 넣어버린 것 같고 근데 애플도 여기다 AI를 당장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워런 버핏도 네. 애플 주식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안 팔았어요. 네, 얼마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버핏이 판 거를 되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긴 하잖아요. 근데 버핏은 워낙 많아요. 우리 애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당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수익 날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분은 배당 성향이나 기업의 성향도 되게 많이 보는 분이기 때문에 버핏이 우리나라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배당 성향 떨어져서 그래요. 일본은 12년 전부터 배당 성향 늘리면서 이제 밸류업하면서 배당 엄청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빌드업 되니까 이제 버핏이 작년 재작년이니까 일본 투자한다 이게 나오면서 상사 쪽에 매수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산업 구조도 복잡하기도 하고 배당 뭐 1.몇% 주니까 이게 말이에요, 솔직히. 두세 배로 올려도 뭐할 판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만 올리면 외국인들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공매도 얘기할 때 공매도 뭐 중재한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배당 성향만 늘려도 외국인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신 차리고 배당 성향 늘려야 됩니다. 좀 강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거 제가 사실 이게 강제가 되기 어렵겠지만 그건 진짜 주주 친화 정책하고 밸류 프로그램 할 때 그건 강제해야 돼요. 왜 주주들을 엉망진창으로 보냐? 주주는 니들한테 투자해 주는 사람인데 맞아요. 왜 주주들의 어떤 이런 거를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엉망진창으로 보냐고. 주가는 떨어지고 배당은 안 주고 버틸 수도 없고 그냥 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포기하게 돼요. 제가 주주라도 열받아요. 저는 열받죠.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배당이라도 주면서 버티게 그렇죠. 해주면 되는데. 맞아요. 주가 떨어지면 배당률 예를 들어서 한 7% 8% 돼봐요. 할만하지. 맞아요. 배당 한 10% 돼봐요. 미국도 보면은 배당 한 7, 8% 넘는 게 많잖아요. 주가 떨어져도 에이 뭐 1년에 뭐 1억 넣으면 700만 원.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주가 떨어지지. 뭐 맨날 유상증자 하지. 뭐 액면분할 하지. 맞아요. 휴.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 AI 이제 주목받으면서 뭐 AMD나 브로드컴이나 TSMC도 이 네. AI 반도체 기업들의 네. 새로운 떠오르는 별 그쵸.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좀 어떨까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뭔가 음. 아직 뭔가 딱 그 애플이랑 비슷한 느낌? 네. 컨셉이 좀 없어요. 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사실 오랜 동안 많이 처져 있었던 쪽이잖아요. 근데 네. 휴대폰이 살아나도 이게 과연 이제 반도체 쪽을 커버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투자의 매력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SK하이닉스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뭐 손절을 해가지고 뭐 나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삼성전자에도 비중이 30%가 넘어가 버리면 전 넘는 비중은 좀 덜어내고 이거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좀 괜찮다 봅니다. 일단 그대로 뭐 비중을 유지하시는 건 괜찮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확 치고 갈 만한 어떤 이슈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나을까요? 뭐 최고점 갱신도 하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때 웅달님이 이제 물어보셨을 때 지금 하나 투자한다면 뭐가 나을까요? 했을 때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라는 말씀을 한 달 전쯤에 드렸었나? 근데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당분간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걔는 완벽한 반도체
주잖아요. 네. AI 주, 반도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HBM 얘기 나오고 있고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도체만 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 ETF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 나쁘지 않다 봐요. 지금도. 지금 오히려 뭐 계속 가는 상황인데 눌림목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미국의 빅테크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 외에도 좀 좋게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일단은 이 정도. 일단 이 정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은 ING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비전 프로가 뭔가 확 했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만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간다라고 했으면 또 뭔가 확 한번 분위기가 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가 확 이쪽으로 이제 이슈몰이가 돼야 돼요. 사실 이슈몰이가 돼야지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가는 건데 아직까지 이슈몰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셔야 돼요. 있으시면 투자는 지금 절대 꺾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포트고 어느 순간에가 튈 수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두어 달 전쯤에 근데 바이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사실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업종이고 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바이오 업종들도 분명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이오도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바이오주들 분위기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 라인들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 기업 중에 네. 좀 괜찮게 보시는 게 있어요? 바이오 기업이요. 네. 기업들 사실 제가 뽑아오진 않았는데 사실 잘하던 애들이 그대로 잘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기업들도 서정기 회장 컴백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주들을 위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주 중에 괜찮은 거 한번 중간에만 흐름 정도 보고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바이오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리시겠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랑 미국 주식 같이 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조정은 분명히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대5 혹은 아니면 우리나라 6, 미국 4 이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5대5라고 했을 때는 미국 5, 우리나라 5 그 미국에는 5를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냐면 M7 기업 있잖아요. 그중에 오히려 못 가고 있는 쪽이 있죠. 애플 그리고 테슬라 분할 매수 그리고 엔비디아도 눌림목 공략하되 엔비디아는 잠깐 대기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콩고물을 먹고 있는 기업들 뭐 AMD 이런 라인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미국 주식 50%잘 나가는 기업들 고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2차전지 가야죠. 네. 조정만 하던 만큼 받았어요. 2차전지는 2차전지 가야 되고 반도체는 그대로 ING 그리고 바이오주 괜찮은 것 같고 현금 비중 10% 보유 그리고 10% 비중 정도는 일단은 조금 대기 얘도 일단 현금 비중 하죠. 네. 현금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 괜찮을 것 같고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업종도 있긴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 1월 오늘 28일 이 시점에는 로봇주를 당장 투자하시라고 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한 2, 3일 전이었으면 제가 로봇주나 아니면 뭐 방산 쪽 말씀드렸을 텐데 한번 튀었어요 위로. 그래서 조금 지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나랑 어떤 친구가 같이 투자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반도체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2차전지가 올라가. 근데 2차전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맨날 자랑을 해. 이러면 되게 속쓰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한 20년 넘게 투자해 보니까 이게 너무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업종을 좀 나눠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 그렇다고 제가 5개, 6개 업종에 투자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 3개, 4개 정도 업종, 한 3개 정도 업종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시점이 지금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시장에 돈이 많았던 시점처럼 지수나 종목들이 빡빡빡빡 뽑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마인드 컨트롤 할 때는 확실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이겨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오늘 시점보다 연말에 더 지수 높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건 좀 주의하시면서 미리 좀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서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